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시 기출문제 12회의 계산작업 두 번째죠. 문제 2 두 번째 작업 계산작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작업 시트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커말 2급 실기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게 뭐다? 계산작업 부분이다 라고요. 총 5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배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몇 점이다? 40점입니다. 한 문제당 8점씩 배점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포기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커말 2급 실기를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적어도 두 문제 이상 맞추면 여러분들이 커말 2급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문제 맞추면 합격이 돼요, 거의. 아시겠죠? 계산 작업을 한 문제 더 맞느냐 덜 맞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작업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또한 어렵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계산 작업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표 1에서 판매량이, 여기 판매량 보이시죠? 표 1에서 판매량이 DR3부터 DR11엔까지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자, 판매량이 있죠. 이 판매량에서 평균을 구해 가지고요, 이 평균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판매량의 평균이 있겠죠. 그 판매량의 평균을 갖다가 구해서 그거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이면서라는 게 무슨 조건이다? AND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판매량이 평균 이상이면서, 그죠? 자, 이 부분 AND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자,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이면 뭐이면서, 요걸 갖다가 AND라고 그래요. AND 뭐이면서, 그리고 영어로 AND.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이면서를 기준으로 요 앞에가 첫 번째. 그리고 뒤에 거 볼게요. 뒤에 거 보시면 재고량이 20 미만인, 자, 재고량이 20개보다 미만. 자, 20 미만이라는 걸 어떻게 하죠? 요렇게. 그죠? 20보다 작은 거. 이상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 20 이상인 거, 그러면 20 이상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이면서를 기준으로.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또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의 개수를 세발해. 제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개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 s라는 함수를 썼어요. count가 뭐죠?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함수죠. average는 뭐죠? 평균을 구할 때.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ampersand 연산자라는 걸 이용해라. 이거는 연결 연산자라고 얘기하죠. 자, 우선은 문제에서 함수를 이렇게 두 개 사용하고 연산자를 사용하라. 그리고 AR 13셀에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면서, 여러분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뭐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왜? 평균이 있어야지 되겠죠. 평균이 있어야지 뭐를 갖다 여러분들 평균을 구해야지만이 되겠죠. 그래야지 판매량 평균 이상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해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는, 자, AR 13셀에다 구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뭐죠? average, AV. 자, 함수는요, 이렇게 다 쓰지 않아도 돼요. AV 두 가지만 써도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average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거. 자,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죠. average가 뭐 할 때 쓰는 함수죠?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verage. 그리고 average는 평균을 구할 때, 그리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세요. 자, 마우스로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매량 전체 범위를 감싸주세요. 여러분들 판매량이 어디죠? DR3부터 DR11엔까지.
자, 범위 감싸주시고, 자, 이렇게 범위 들어갔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세요. 가로 닫고 엔터키 쳐보세요. 그럼 188. 자, 판매량의 평균이 얼마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188.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함수 있죠. 커마리그 꼭 알아야 할 함수. 자, 제가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기 좋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에버러지라고 있습니다. 에버러지 if, 에버러지 이렇게. 에버러지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제가 여기다가 간단해가지고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에버러지가 대충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죠? 에버러지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다.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범위, 그럼 뭐다? 평균을 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버러지 함수. 자, 그래서 평균이 얼마다? 188. 여러분들 188이 평균이에요. 뭐에 대한 평균이다? 판매량에 대한 평균이라는 거죠. 이 판매량에 대한 평균이 188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판매량에 대한 평균이 188. 그럼 188 이상이라고 그랬죠. 188 이상 판매량 평균 188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188 이상인 게 몇 개냐? 이거 188 이상이죠.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칠해 놓을게요. 자, 188, 188 다 이거 노란색. 자, 188이 판매량의 평균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보기 좀 편하게 제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판매량의 평균 188. 이거 넘죠? 194. 자, 그럼 총 노란색이 몇 개죠? 1개, 2개, 3개, 4개, 5, 6개죠. 판매량의 평균이 188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보다 이상인 거, 크거나 같은 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수, 그 다음에 재고량이 20 미만. 자, 첫 번째 조건은 재고량 평균 188 이상인 거, 재고량 20 미만. 자, 이것 좀 제가 넓힐게요. 이렇게 20 미만인 거. 자, 재고량 20 미만인 거, 미만은 작다라는 얘기죠. 자, 13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0 미만인 거. 자, 20 미만인 게 하나밖에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19. 제가 못 봤네요, 여러분들. 자, 2개죠. 자, 그러면 이게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죠. 엔드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량하고 재고량 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이거죠. 지금 요거 하나. 맞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내려가 보시면 또 하나 있죠. 1개랑 여기 2개.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몇 개예요? 2개죠, 2개. 자, 그래서 이걸 엔드 조건이라고 그래요. 엔드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2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 2개를 다 만족하는 건 뭐다? 2가지의 조건 만드는 건 2개죠, 2개. 그러니까 답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답은 알았네요. 몇 개? 2개가 나와야 한다, 여기.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품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제품 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뭐다? count if s라는 함수예요. 자, count if가 있고 count if s가 있습니다. 자, 함수 정리한 거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우선 이 함수 정리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커마리급 함수 정리는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저의 블로그 여기 보이시죠? 박쌤 컴퓨터라고 블로그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 커마리급 실기 자료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함수 정리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의 더보기란에다가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세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한 것 중에 count if s가 있습니다. count if랑 if s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count if s는 s가 뭐죠? 복수예요. 복수.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count if s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 또 두 번째 조건,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으면 세 번째 조건 범위,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개수를 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count if s를 갖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자,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는자 쓰시고, 자, 는자 썼네요. count, COU 치면 나오죠. 여기 count if s 보이세요? count if s 더블 클릭.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죠. 크리테리아 언더바 레인지 1. 자, 첫 번째 조건 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뭐죠?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어디에서 검사를 한다? 판매량에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자, 판매량 부분만 감싸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DR3부터 DR11N까지. 그죠? 자, 이렇게 감싸셨습니까? 그리고 컴마 찍어주세요. 컴마하면 두 번째 넘어가는 거 보이죠? 첫 번째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크리테리아 1. 첫 번째 조건은 뭐다? 큰 따옴표로 묶어달라고 그랬죠? 자, 188 이상. 평균이 얼마죠? 188이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아까 평균 188이었죠. 그리고 컴마. 자, 크리테리아 레인지 2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조건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평균을 아까 에버러지 함수를 써야 하지 않나요? 우선은요. 에버러지 함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구해 볼게요. 그냥 우선은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보세요. 자, 크리테리아 언더바 레인지 2 이게 뭐죠? 두 번째 조건 범위예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뭐다 여러분들? 재고량에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재고량 부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2열3부터 2열 11N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싸주시고 그리고 컴마 20 미만이라고 그랬죠? 자, 조건은 큰 따옴표로 묶어달라고 그랬죠? 제가 20 미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미만은 작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죠. 세 번째 조건 범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닫아주세요.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은 몇 개? 두 개가 나오죠. 정답.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이 아니겠죠. 왜? 에버러지 함수와 이걸 앰퍼선드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버러지 함수를 어디에다 쓰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뭐죠? count if s를 써가지고 지금 값을 갖다 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에버러지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 들어가야죠. 이 188이라는 게 에버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ount if s에서 이 에버러지 함수를 사용하는데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 주셔야 하냐면 이 부분에다가 에버러지를 어떻게 구했죠? 아까 평균을 이용해서 구했죠.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여기 이름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188을 지우고 여기다가 에버러지 AVERAGE. 근데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에버러지라고 쓰는데 자동 완성이 안 되죠. 자동 완성이 만들어지지 않죠. 보시면 엔터키 쳐볼게요. 안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는 하고 는자 이렇게 우리 함수를 사용할 때 는자 치고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첫 글자를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 인텔리전스 기능이에요. 자동 완성 기능. 에버러지라고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왜 안 나오느냐? 선생님 왜 안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게 알아두셔야 할 게 이렇게 큰 따옴표 있죠. 이걸 우리가 큰 따옴표라고 그러죠. 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뭐가 된다?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 문자로 처리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다가 는 하고 AVERAGE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적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여러분들? 함수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는 묶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묶어버리면 문자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함수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묶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묶지 않아야 하니까 어떻게 한다? 는자, 아니 큰 따옴표 이렇게 빼면 되겠네. 그죠? 큰 따옴표를 빼고, 자 보세요. 자, 에버러지 나오는 거 보이죠? 에버러지. 자, 그리고 에버러지로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판매량에 대한 평균. 자, 보이시죠? 이렇게 감싸주는 거 제가.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에버러지, 제가 에버러지 쓰고 DR3부터 DR11까지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엔터. 근데 뭐가 나오죠? 이거 에러가 나오죠. 또 이게 에러가 나와요. 자, 왜 에러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에러가 안 나와야 하는데 에러가 나온다. 자, 왜 에러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크거나 같다라고 있죠. 이 크거나 같다. 이 크거나 같다가 뭐다, 여러분들? 이 문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묶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묶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문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뭐 한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을 갖다가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서 엔터키 또 치면 된다, 안 된다? 또 안 돼. 그죠? 이상하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 있죠? 여기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은요,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죠? 자, 크거나 같다가 이게 문자니까 이거는 묶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조건을 묶어달라고 그랬죠. 근데 에버러지라는 요 부분이 있죠. 이거 함수죠. 함수는 묶으면 된다, 안 된다? 함수는 묶어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는 묶어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거 크거나 같다랑 함수를 연결시켜야 하잖아요. 자, 함수와, 그러니까 문자와 함수를 연결할 때 쓰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 앰퍼선드 연결 연산자라고 그래요. 연결 연산자를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다가 뭐를 적어준다? 앰퍼선드 연산자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앰퍼선드 연산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sum이라고 썼어요. sum. 자, sum 하고요. 1, 2, 3.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2, 3에 대해 합계를 구해라. 그럼 얼마? 6이라고 나오죠. 자, 6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개자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개라고. 자, 제가 말했죠? 수식에서 문자는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된다고. 이렇게 개. 6개. 엔터. 에러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치면 엔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를, 문자를 연결할 때 쓰는 앰퍼선드. 연결 연산자를 적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6개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앰퍼선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앰퍼선드를 왜 쓰는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는, 자, count if s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판매량의 평균 이상인지를 검사해야죠. 자, 판매량 부분 감싸주시고, 전체, 여기에서부터 어디? DR3부터 DR11엔까지. 범위를 감싸주세요. 이 부분 판매량에서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 조건 검사하겠다. 첫 번째 조건 범위. 자, 밑에 함수 제가 가리키고 있죠. 첫 번째 조건 범위.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 1.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평균인지, 평균을 구해야죠. 평균 이상인지를. 자, 그래서 이상이니까 뭐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함수를 연결해야 하니까 앰퍼선드 연결 연산자. 그리고 함수 적어주세요. 함수 어떤 함수 써야 돼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 에버러지 AV. 자, 에버러지 있죠. 에버러지. 그리고 판매량에 대한 평균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R3부터 DR11까지. 그죠?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수 밑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크리테리아 1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 2 레인지 2 크리테리아 레인지 2
2,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재고량에서 검사해라. 자, 그래서 재고량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세요? 재고량 부분, 그리고 컴마, 그리고 크리테리아 2,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죠?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죠. 조건 20 미만, 20보다 작으냐, 그죠?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됐습니까? 그럼 두 개라고 나오는 거,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1번 문제가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갖다 읽어보시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왜 쓰는지 이해하시면서 풀면 되세요. 그죠?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은 표 2에서 부서명이, 자, 표 2번이면 이거죠. 표 2번 임금 지급표라고 나와 있죠. 표 2번에서 부서명이 생산부인, 부서명 중에 생산부라는 부서 있죠. 생산부 사원들의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K열 12셀에 구하서, 여기 K열 12셀에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기본급에 대한 평균. 근데 어떤 부서요? 생산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생산부, 여기 생산부 있죠? 제가 생산부만 찍어 볼게요. 생산부. 자, 생산부만 찍겠습니다. 생산부, 이게 3명이네요. 자, 맞죠? 요 3명. 생산부인 사원들의, 생산부인 사람들의, 그죠? 직위와 관계없이 다 요 사람들의 뭐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 3명.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냥 에버러지, 우리 if s를 썼죠. 여기는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우선은 첫 번째 조건, 생산부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2,345원이면요 반올림해서, 그죠? 1000단위로 잘라라. 12,000원 이렇게요. 반올림 안 되죠. 345는 반올림 안 되니까 12,000원. 그죠? 만약에 반올림을 시키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반올림을 시킨다라고 한다라는 경우는 여러분들 15,000원이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12,650원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1000단위로 반올림해라. 1000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1000단위로 잘라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13,000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반올림돼서. 자, 문제 이해는 되셨죠, 지금? 그래서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고, 1000의 자리까지 이렇게 1000단위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 자, 문제 해석은 다 끝났고요. 자, d-average라는 함수 여기 나와 있죠. d-average. 이렇게 d로 시작하는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d로 시작하는 함수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런다.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표 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 표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을 한다. 표 전체.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게, 표 전체라고 했을 때 여기 셀 병합되어 있는 건 빼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밑에 셀 병합되어 있는 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병합되지 않고 이렇게 한 개씩 나눠져 있는 요 표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표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함수다. 그래서 D로 시작하는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3개 집어넣어야죠.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어디에서 계산할 건지, 그 다음에 컴마, 마지막에 조건 범위.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넣어줘야 한다. 아시겠죠? 표 전체에서 계산 항목에서 어디에서 계산할지 그 계산 항목을 지정하고, 마지막에 조건 범위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 이게 바로 d-average라는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2급 우리 실기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자, 그래서 d-average라고 그랬으니까 평균이겠고, dsum은 합계. 여러분 dsum 그럼 합계겠죠. dcount 개수, dmax 최대값, dmin 최소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반올림할 때 쓰는 함수가 뭐다? 여러분들 라운드 함수. 값
컴마 자릿수 이렇게 돼 있어. 값에서 자릿수만큼을 반올림해서 표시해라. 올림함수 라운드 업. 업이 들어가니까 올린다 이 뜻이겠죠.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이라고 돼 있죠. 이건 내림함수예요. 내린다. 알겠죠? 반올림이라는 것은 5가 넘어가야지 우리가 반올림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림할 때는 업, 라운드 업. 그죠? 예를 들어서 45를 반올림해라. 그럼 반올림하면 50 되는 거죠. 라운드 업은 뭐죠? 라운드 업은 41이잖아요. 41도 50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업 시키는 거니까. 라운드 다운은요. 47을 갖다 내려라. 40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세 개의 라운드 함수를 근데 이렇게 써줘야 한다. 값, 컴마, 자릿수라고요. 자, 우선 함수 형식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생산부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기본급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야지 반올림이든 올림이든 내림이든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산부 직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니까 뭐를 먼저 써줘야 돼요? 아, 디에버러지를 먼저 써줘야겠구나. 자, 왜 먼저 쓰는지 이해되죠? 이제? 자, 그럼 디에버러지 써볼게요. 여기다. 자, 함수 형식 한번 보여드리고. 자, 어딨냐?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는 디에버러지 보이죠? 디에버러지.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니까 뭐다? 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표 전체예요. 요렇게. 위에 제목이나 이런 거 잡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순수하게 데이터만 잡아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자, 보이시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세요. 필드. 두 번째, 계산할 항목. 계산할 항목은 무슨 뜻이냐? 어디에서 계산을 하겠느냐?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겠다. 계산할 항목. 항목명을 찍어주는 겁니다. 기본급이라고. 아시겠죠?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이거 필드명 찍어야 돼요. 필드명, 항목. 여기 데이터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 찍는 게 아니라 항목, 필드. 알겠죠? 필드명. 또는 여러분들 여기다 K2라고 이렇게 적었죠. 제가 지금 K2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숫자를 적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 1, 2, 3, 4, 5. 기본급이 다섯 번째 항목이죠. 그러니까 5라고 적어도 돼요. 여기 K2 대신에 다섯 번째 항목 5라고. 만약에 4라고 적으면 네 번째 항목. 무슨 말이에요? 호봉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K2 기본급 항목에서. 자, 그리고 컴마. 자, 함수는 컴마로 구분하죠.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뭐죠, 여러분들? 자,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조건 범위가 문제에서 따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여기 표 안에서 잡아주시면 되세요. 부서명이 생산부인 거 보이시죠? 요 표 안에서 조건 범위는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예요. 부서명이 생산부인 거. H2부터 H3까지.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게 조건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어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17만 7천 원. 217만 7천 원. 이게 뭐다, 여러분들? 생산부인 직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이라는 거죠. 217만 7천 원.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선생님, 조건이 영업부이면 어떻게 하죠? 조건이 부서명이 영업부인, 그죠? 부서명이 영업부일 경우는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컨트롤 C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부서명이 영업부인 경우. 이렇게. 아시겠죠? 자, 만약에 부서명이 영업부다라고 문제가 나왔으면요, 아마 조건을 별도로 적어주라고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건을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서명이 영업부일 경우. 자,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어디에다 작성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이 표 안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디에버러지라는 함수. 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디에버러지 함수구나.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2급 실기에서는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 잘 아셔야 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2급은 잘 나오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해봐야죠. 라운드. 자, 제가 라운드 함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라운드 함수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값 자릿수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라운드라고 적어볼게요. 라운드 이렇게 나오죠. ROU 치니까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3개 이렇게 돼 있네요. 라운드. 자, 넘버 값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했어요. 12345 그죠? 컴마 넘버 디지트라고 그랬죠. 자릿수라고 돼 있죠. 자릿수. 여기다가 1000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마이너스 3. 자, 왜 마이너스 3이냐? 자, 보이죠? 12000 이렇게 되는 거. 자, 보이십니까? 자, 그냥 3이라고 하면 뭐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 뜻이고요. 근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할 게 없겠죠? 뒤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뒤에다가 제가 1, 2, 3, 4, 5 돼 있죠? 점 1, 2, 3, 4, 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그럼 보이시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여기 보이세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그러니까 셋째 자리까지만 반올림해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기를 2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 뜻이고, 그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2라고 적으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2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뭘까요? 마이너스 2라고 되면 10자리로 자, 어떻게 되죠? 공이 두 개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100단위로 잘라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00원, 400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은 10단위로 자르라는 거예요. 50원, 10원, 20원, 30원. 그죠? 45니까 반올림 되겠죠. 여기 10단위로 반올림 시키는 거니까 5에서 반올림 되죠. 그러니까 50원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이면 1000단위로 반올림해라. 자, 여기 1000단위로 반올림해서 공 3개 만들어라 이 뜻이니까 12,000원이 되죠. 345니까 반올림 만들 거 아니에요? 12,000원.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럼 라운드를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 지금 생산부 기본급의 평균을 구했죠. 217만 7천원. 이걸 갖다 1000단위로 반올림 시켜라. 1000단위로 반올림 시킬 게 없지만 7천원이라고 딱 돼 있죠. 그래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에버러지 여기 앞에다가 디에버러지 있죠. 요 앞에다가 뭐를 쓴다? 라운드 RO 라운드 적어주세요. 라운드 있죠. 라운드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넘버 값 여기 값 구했죠.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 값 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커서를 놓으세요. 저 보이시죠? 제가 어디다 커서 놓고 컴마. 두 번째가 뭐죠? 자릿수예요. 여기 넘버 디지트 자릿수. 1000단위로 반올림해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가로 닫고 엔터. 어때요? 표시되는 값은 똑같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부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 뭐를 통해서 디에버러지와 라운드 함수. 뭐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써주는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차근차근 해볼게요. 평균을 구하자. 그죠? 부서명이 생산부인 사원들의 평균, 기본급에 대한 평균, 에버러지, 디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니까 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G열 2부터 K열 11까지. 그리고 컴마. 두 번째 필드 계산할 항목. 어디서 계산하겠다? 계산할 항목이 어디에서 계산하겠다? 기본급에서 계산하겠다. 그죠? 이렇게 찍어주시고 K2. 그리고 컴마.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범위. 조건범위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부서명이 생산부인 거. 그죠? 조건범위를 이렇게 안에서 잡아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만약에 별도로 작성하라고 나올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자, 다 됐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됐죠? 가로 닫고요. 함수 끝내야죠. 가로 닫고 엔터.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자, 평균을 구했으니까 뭐 한다? 반올림 시켜라. 그죠? 맞죠? 평균을 구하고 반올림해라. 어떻게? 1000의 자리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디에버러지 앞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라운드 함수. 반올림하는 거니까 ROU 라운드 함수. 그리고 커서 맨 뒤에다 놓고 그죠? 여기 값 구했죠. 넘버 보이세요? 넘버 값. 그리고 컴마.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죠. 1000단위로 반올림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만약에 문제에서 100단위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 그럼 마이너스 2. 10단위면 마이너스 1. 아시겠죠? 엔터. 값은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217만 7천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 디에버러지와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급의 평균을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번 문제 풀 차례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예제 밑에 보시면 표 3.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표 3에서 구분의 첫 글자가 여기 구분이라고 있죠. 이 구분, 여기 보이시죠? 구분의 첫 글자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하고 이 구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이런 함수가 있겠죠. 첫 글자로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 등록 일자에서 1만 추출해라. 여기 등록 일자 있죠. 2025년 3월 1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1만 추출하라고 그랬어요. 1. 그러니까 3월 1일에서 1만 추출하니까 1이라고 여기 1일 있죠. 추출하여 회원 코드를 표시하라. 예를 들어서 구분이 골프이고 등록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 1월 1일인 경우 골프 이렇게 첫 글자 대문자로 바꾸고 빼기 1이라고 표시를 해라. 그리고 함수는 뭐를 쓰라고 그랬죠? 프로퍼랑 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퍼 데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프로퍼 데이. 프로퍼는 여러분들 프로퍼 여기 제가 5자를 뺐네요. 프로퍼가 뭐다? 첫 글자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프로퍼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곧장 한번 적어볼게요. 는 자, 이렇게 하고 PRO 보이죠? 프로퍼라고 있죠. 프로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글씨를 갖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골프라고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보이세요? 이 골프라는 글씨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나머지 소문자로. 그죠? 자, 그리고 이 채우겐들로 자, 오른쪽에 여기 녹색 점 보이죠? 채우겐들 갖다 쭉 밑으로 끌어주시면 채우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다 바뀐 거. 그리고 데이라는 함수가 있죠. 데이는 뭐다 여러분들? 1만을 추출할 때 쓰는 함수라고 그래요. 데이. 자, 데이라고 제가 여기 밑에 날짜 시간 함수 따로 있죠. 이어는 여러분들 연도만 추출하는 거. 자, 보이시죠? 2021년 1월 1일에서 연도만.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연도만 추출해라 2020. 몬스는 월만, 데이는 일만. 이런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옆에다 써볼게요. 옆에다가 는 데이라고 적을게요. 데이 DAY 데이라고 있죠. 데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더블 클릭. 자, 보이죠?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나오는데 이게 날짜 데이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찍어주시면 되죠.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을 찍고 가로 닫고 엔터. 어떻게 되죠? 1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채우겐들로 쭉 끌어볼까요, 여러분들? 쭉 끌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1, 7, 7, 11. 자, 보이죠? 1, 7, 7, 11, 15, 15 이렇게. 날짜에서 이 등록 날짜에서 뭐만 추출한다? 1만을 갖다 추출하는 거 보이죠? 이 등록 일자에서 이렇게 일자만 1만 이렇게 추출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뭐다? 데이 함수. 그리고 이 두 개를 갖다 연결할 때 쓰는 함수가 뭐다? 앞에서 배우셨죠? 앰퍼선드를 뭐라 그런다? 연결 연산자. 두 개를 연결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프랑 1이라는 걸 서로 연결시켜라.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골프 프로퍼 갖다가 이 골프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바꿨죠. 그리고 뭐를 적어주신다? 앰퍼선드 연결 연산자. 그리고 데이 DA 보이죠? 데이라고 데이 더블 클릭. 그리고 날짜 찍어주세요. 등록일자 찍고 가로 닫고. 자, 보이세요? 이 앰퍼선드가 뭐 하는 거랬죠? 연결 연산자. 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서로 연결해라.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수도 있고. 자, 엔터. 어때요? 골프 1이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빼기가 들어가라고 그랬죠. 이렇게 빼기가.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자, 데이 앞에다 빼기를 하는데 여기서 빼기는 문자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세요.
큰 따옴표로 묶어주세요.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앰퍼선드를 또 쓰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프로퍼로 뭐 한다?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놓고 빼기 연결해라. 그리고 데이로 1만 1 연결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골프-1. 그리고 채우기로 쭉 끌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 자,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다시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2열 17셀 일단 놓고 는 프로퍼 첫 글자 대문자로 바꾸는 프로퍼 그리고 자, 구분이 들어가 있는 요 골프 찍어주시고 가로 닫고 앰퍼선드 연결 연선자 그리고 큰 따옴표 이렇게 묶어주시고 빼기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또 앰퍼선드 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DA 데이라고 데이는 1만 추출하는 거다. 어디에서 등록 일자에서 1만 추출해서 연결해라. 가로 닫고 엔터. 어때요? 골프-1이라고 만들어지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죠. 채우기 핸들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밑으로 채워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갖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표 4번 네 번째 문제죠.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표 4 여기 나와 있죠. 승수가 표 4에서 핸드볼 선수권 대회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에 표시하라. 여기에다가 승수가 높은 3개국 있죠. 3개의 나라를 갖다가 여기다가 진출이라고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수가 높다. 승수가 높은 3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3개, 여기에서 3개가 승수가 가장 높은 3개만을 진출, 나머지는 공백. 그럼 한국이 8승, 4승, 6승, 2승, 3승, 7승 이렇게 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8승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여기 1등, 그 다음에 여기 2등, 그 다음에 8 다음에 7, 그 다음에 높은 거 있나요? 9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6이겠네요. 6. 그리고 여기 6. 그죠? 그럼 4개국인데요. 이렇게 4개 나라. 그죠? 6등이 2명이니까 6승이 2명이니까요. 2나라죠. 그래서 진출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승수가 높은 3개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라. 진출이라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냐고 이렇게 보면요. if하고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if하고 라지 함수. 자, 우선 라지 함수. 라지가 뭐다? 승을 갖다가 이 라지가 몇 번째로 큰 값. 이걸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라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라지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다 위에서가 함수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요. 라지 함수, 라지가 몇 번째로 큰 값 이렇게 구하는 함수예요. 라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라지 함수. 자, 라지 함수를 갖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네요. 라지 스몰. 잠시만요. 여기 메모장에다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는 라지 그리고 범위. 라지는요, 범위하고 등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에서 등수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3등, 뭐 1등, 세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승수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승이죠. 승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자, 라지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는 LAR 라지 이렇게 나오죠. 라지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array라고 돼 있죠. array,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배열이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범위, 순위를 구할 값 범위예요. 값 범위. 그리고 콤마, 등수, 순위 몇 등 값 구하겠다. 세 번째로 큰 값 구하겠다. 3등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엔터. 세 번째로 큰 값이 얼마다? 아까 8이 가장 큰 값이고, 그리고 7이고, 그 다음에 6이었죠. 세 번째로 큰 값이 6이란 얘기예요. 자, 라지의 반대는 뭐다? 여러분들 스몰이에요. 반대. 여기다가 스몰이라고 적어주면 이게 이제 반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거. 알겠죠? 이거는 몇 번째로 큰 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구하는 거. 이거는 스몰은 뭐다?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하는 함수.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값이 뭐다? 6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 승수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뭐다? 6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6. 자, 문제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로 큰 값까지, 그러니까 등수가 세 번째로 큰 값, 이 6보다 큰 거, 그죠? 6보다 큰 값에 대해서 진출이라고 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큰 값이 6이니까 6보다 큰 거, 크거나 같은 거, 6 이상인 거, 그죠? 그리고 if 함수 나왔죠. if 함수는 뭐 하는 함수죠? 조건을 검사할 때. if 함수는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if 함수 꼭 알아두셔야 한다. if는 어떻게 한다? 조건, 참, 거짓. 조건을 검사해서 참일 때는 여기를 수행하는 거고요. 이 참 부분을 가져오는 거고, 거짓일 때는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면 이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부분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자, if를 갖다가 어떻게 쓴다? 는, 예를 들어서 if 가로 열고 승값 찍어주고, 여기 h17행 있죠. 이 승값, 요 값을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6 이상이냐, 이렇게. 만약에 6보다 크거나 같으니 6 이상이면, 자, 밑에 보세요. 로지컬 테스트죠. 이게 뭐다? 조건식. 그리고 제가 컴마 찍었죠. value if true, 조건 참일 때. 만약에 참이면 뭐라고 한다? 진출. 여기다가 한글로,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감싸주셔야죠. 진출. 그리고 컴마, value if false. 거짓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백이라고 그랬죠. 공백. 자, 공백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적어주시면 안 돼요. 큰 따옴표 이렇게. 공백 표시할 때는 그냥 큰 따옴표 2개.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가로 닫고 엔터. 자, 가로 닫고 엔터. 어때요? 진출이라고 나오죠. 6보다 이상, 크거나 같으니까 6 이상이면 다 진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공백. 자, 보이세요? 6 이상인 것만 진출로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 함수에서, 자, 여기 함수 JR 17행 함수 여기 이렇게 6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라지 함수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라지 함수를 여기다가 적어. 6 대신에 뭐를 적어준다? 여기다 라지 함수를 가지고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면 되죠. LA, 자, 라지 보이죠? 라지 함수 이렇게 적어주시고,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승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다 잡고, H17행부터 H26행까지. 그리고 컴마, 여기 K 나와 있죠? 등수 몇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구하라. 그리고 가로 닫고. 자, 보이십니까? 라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진출 이렇게 나오고, 채우기로 쭉 끌어보세요. 근데 진출 4개가 나왔고, 근데 여기 에러 나죠, 여러분들. 자, 그죠? 에러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범위 있죠. 순위 구할 범위가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순위 구할 범위, 아니 순위가 아니라 라지 범위 있죠.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그 범위가 어때요? 바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셀에서 여기에서 라지 부분에 이 범위 있죠. 이 범위는 변경된다,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고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절대 주소라고 그러죠. 고정시키는 거. 그때 쓰는 키가 뭐였죠? F4키를 눌러서,
자, 행과 열 앞에 달러를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달러를 붙여주면 절대주소. 자, 고정되고, 자,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 고정, 이 범위를 갖다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시킨다.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겠습니다. 어때요? 결승 진출 4명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들 이렇게 다 풀어봤고, 자, 다시 한번 지우고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자, if 먼저 써볼게요. 는 if 가로 열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자, 요 승값이 요게 이상이냐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냐 물어봐야죠. 라지에서 범위 몇 번째로 큰 값 구할 범위 여기죠.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범위를 지정하고요.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컴마 K 등수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큰 값 구하라 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여러분들? 로지컬 테스트라고 그래요. 조건식. 그리고 컴마 밑에 보세요. value if true죠. 조건 참일 때 뭐라고 한다? 진출. 컴마 value if false 거짓일 때는 뭐라고 한다? 공백. 공백은 그냥 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 2개로. 그리고 다 됐으면 가로 닫고 엔터. 진출이라 나오죠. 이거 채우기 핸들로 쭉 더블 클릭. 자, 보이시죠? 4개 나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설명드릴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에 보면 표 5에서요.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라. 기준표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세부 조건 나와 있죠. 사용요금은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에서 100 미만, 200 미만이죠. 200 미만이면 별 하나, 200에서 400 미만이면 별 2개, 400에서 600.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800에서 1000 사이는 별 5개, 600에서 800 이렇게 별 4개. 이런 식으로 별을 갖다 여기다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그죠? 사용요금을 갖다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 나머지 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하는 함수다 여러분들? MOD라는 함수예요. MOD가 나머지 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예를 들어드리면 5를 갖다가 2로 나눴을 때, 그죠? 5를 갖다 2로 나누면 2, 2, 4 나머지가 하나가 나오겠죠. 이걸 구하는 거. 이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 그게 뭐다? MOD라는 함수예요. 아시겠죠? MOD. 그래서 MOD를 이용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MOD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MOD. 자, 는 이렇게 하시고 MOD 있죠. MOD. 자, 그리고 요금 찍을게요. 요금 찍고, 우선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했던 거 해볼게요. 넘버 5, db 나눌 수 2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 2가 5를 갖다가 2로 나눈 나머지가,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였죠? 1이죠. 1 나오는 거. 자, 보이세요? 자, 이게 MOD 함수.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지우고 넘버, 자, 사용요금 찍어주시고 자, 여기 db죠. 나눌 수는 1000. 자, 1000으로 나누겠다. 1000하고 엔터. 그러면 690. 자, 43,690에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다? 690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이십니까? 690이면 여러분들 이 구간이죠. 여기 600하고 800 사이니까 별 4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 4개를 찍으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별 4개. 그리고 이거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끌어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어때요? 690, 300, 840, 100 뭐 이런 식으로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뭐를 찾는다? 이 별을 갖다가 뽑아온다는 얘기죠.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VLOOKUP이죠. VLOOKUP. 여러분들이 VLOOKUP 알고 계셔야 한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VLOOKUP, HLOOKUP 이런 찾기 참조 함수라고 그러죠. 이 함수들은 시험에 if 함수와 똑같이 거의 안 빠지고 잘 나오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LOOKUP, HLOOKUP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VLOOKUP이 나와 있어요. VLOOKUP을 뭐라고 그런다? 열참조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열참조. 열 방향으로 찾아라. 열. 자, 열이 뭐죠? 여러분들 열이라는 게 이게 열이죠. 여기 이게 E열, F열, G열. 이걸 열 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V. 자,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아, 그래서 VLOOKUP이다라고. 그죠? 버티칼. 자, 그래서 VLOOKUP을 이용해서 이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값. 자, VLOOKUP이나 HLOOKUP이나 방향만 틀리다고 그랬죠. 이건 HLOOKUP 행참조, VLOOKUP은 열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여기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값을 가져와라. 세 번째 열값을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왜 세 번째 열이다? 이 표시가 세 번째 열이죠. 이 표 안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690을 가지고 세 번째 열값을 가져와라. 자, MOD 이 앞에다가 커서 놓으세요. 자, 그리고 VLOOKUP 써볼게요. VLOOKUP 보이죠? 배열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열의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돌려준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표가 정렬됩니다.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0, 200, 400, 600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VLOOKUP 더블 클릭. 자, lookup value. 자,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찾을 값 얼마? 690이라고 구했죠. 690 찾을 값. 그리고 컴마. 테이블 에리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에리어. 자, 보이시죠? 테이블 에리어는 찾을 범위 어디에서 찾겠다. 이 기준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기준표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위에 이상 미만 표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세요. 요 표 안에서 찾겠다. 어디에서? 첫 번째 열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준표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여기 표 안에서만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정시킬 때 쓰는 키가 뭐였죠?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고정. 항상 고정시킬 때 F4키 절대 주소. 그죠? 자, 절대 주소 됐죠? 그리고 콤마. 컬 인덱스 넘버 열 번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 번호 몇 번째 열값 가져와라. 열이 여러분들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이게 열이잖아요. 열이라는 게 세 개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가지고 첫 번째 열에서 쭉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몇 번째 열값을 가져와라. 세 번째 열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3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3. 컬 인덱스 넘버 열 번호. 그리고 콤마. 마지막에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옵션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일치랑 정확하게 일치라고 나오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고 그러죠. 0, 200, 400 그죠? 아니죠. 690이니까 680이었죠. 680이니까 600 넘어가죠. 근데 800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600은 넘어가고 800 안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딱 멈추고 여기서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열값 가져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옵션. 여기 컴마 찍어보면 옵션 두 가지.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 이게 뭐냐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680이라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느냐 아니면 근사값으로 찾겠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으면 에러가 나옵니다. 왜? 690이었기 때문에 680이었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일치라고 펄스라고 해볼까요? 엔터. NA라고 나오죠. 샵 NA not value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에러가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컴마 true라고 할게요. 유사일치. 그럼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러면 600
80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서 이 800이라는 구간 전이니까 여기서 멈추겠죠.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열. 이게 바로 뭐다? 브이룩업이다. 자, 브이룩업 네 가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열 번호, 옵션. 옵션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0, 펄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 1은 true, 근사값. 여러분들이 이 옵션은 아까 보셨지만 딱 누르면 나오죠. 정확하게 또는 근사값으로 찾을 거냐, 유사일치냐. 거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 4개죠. 그 다음에 300이니까 두 번째는 300이죠. 300이니까 별 2개. 자, 쭉 채워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별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뭐를 갖다가 먼저 구한다? 나머지 값을 구해야겠죠.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사용요금에서. 그래서 는, 자, MOD. 사용요금 찍고요. 컴마. 나누는 수. 얼마? 1000원. 1000. 그죠?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구하라. 690 나와 있죠. 자, 이 690을 가지고 찾아라. 자, 어디에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MOD 앞에다가 커서 놓고요. vlookup 열참점수 vlookup vl vlookup 더블 클릭 lookup 밸류 찾을 값 690을 가지고 찾아라. 컴마. 테이블 에리어 찾을 범위는 기준표에서. 여기 이렇게 위에 문자까지 다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상관없어요, 위에 거는. 근데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잡는 게 맞죠. 데이터만 순수하게. 그리고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 고정시켜 달라고 그랬죠. 제가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기 안에서만 찾는 거니까. 자, 테이블 에리어 그리고 컴마 컬 인덱스 넘버 열 번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값 가져와라. 세 번째 표시라고 있죠. 세 번째 열값 가져와라. 3 그리고 컴마 옵션이죠. 2개 있습니다.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 근데 뭐라고 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찾고자 하는 거 690이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는 게 아니라 유사일치로 찾겠다. true.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별 4개. 690이면 별 4개 맞죠? 자, 그리고 채우기 더블 클릭하시면 밑으로 쭉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vlookup과 mod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기준표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이런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 작업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문제를 갖다 이렇게 반복해서 좀 여러 번 이렇게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실기에서 뭐다? 계산 작업이니까 계산 작업 2문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 분석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